안녕하십니까. 트럭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8대 현종실록이 되겠습니다. 작가님은 박영규 님입니다. 현종시대의 평화와 남인과 서인의 예론 정쟁입니다. 현종은 1641년에 태어나셔서 1674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재위 기간은 1659년 5월부터 1674년 8월 15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종시대는 밖으로부터 외침이 일체 없었고 내적으로는 사회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집권 15년 동안 예론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현종시대는 한마디로 예론 정쟁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종은 효정의 맏아들이며 인선왕후 장씨의 소생입니다. 1641년 효정이 심양에 벌모로 있을 때 신관에서 태어났으며 1649년에 왕 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정 즉위 후 1651년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1659년 효정이 죽자 조선 18대 왕에 즉위했습니다. 효정은 즉위하자마자 복제 문제로 인한 남인과 서인의 예론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효정이 죽자 인조의 갭이 자의 대비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정쟁화된 것입니다. 이브려 조선 조정은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 세력과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조 효정대에서 남인은 주로 영남 학파의 주리론을 주장하고 서인은 기호학파의 주기론을 주장하는 학문적인 대립을 벌였으나 현종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정치 논쟁을 일삼곤 했습니다. 예론 역시 처음에는 학문적인 대립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정쟁으로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일반 사회에서는 주자의 가례에 의한 사례의 준칙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왕가에서는 성종 때 제도화된 오례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례일에는 효정과 자의 대비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효정이 인조의 맏아들로 왕에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차남이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상중에 자의 대비가 맏아들에게 하는 예로서 3년상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효정의 상을 당하여서는 몇 년 상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직면하자 서인의 송시열과 송중길은 효정이 차남이므로 당연히 기년상 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인의 허목과 윤휴는 효정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게 3년 상이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이 복상 논쟁은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정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쟁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제야 선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효정의 상중에 일어난 이 논쟁에서 서인의 기년상, 일년상이 채택됨으로써 남인의 기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인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1666년 현종은 기년상을 확정 지으며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는 엄발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결국 1년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상 문제는 1673년 효정비 인선 왕후가 죽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인 측은 효종이
사남이란 점을 강조하며 대공설 9개월을 내세웠고, 남인층은 그녀가 비록 자위 대비의 둘째 며느리이긴 하나 중정을 지냈으므로 큰 며느리나 다름없다며 기년설 1년을 내세웠습니다. 현종은 이때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남인 측의 기년설을 받아들여 자위 대비로 하여금 기년 복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1년입니다. 이 때문에 서인은 실각하였고 현종 초년에 벌어진 예론도 휴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74년 8월 현종이 죽자 송시엘은 다시 예론을 거론하며 자신의 종래 주장이 옳았음을 피력하다가 탄핵을 받아 기양을 가게 되었고, 이후 서인 세력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예론 정쟁의 파장은 현종실록에까지 영향을 미쳐 숙종 때의 경신 대출척 1680년 이후 다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실록이 개수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현종은 제15년 동안 끊임없이 이 예론 전쟁에 휘말리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군사적으로는 효정 때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북벌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중단하는 대신 군비 증강을 위해 훈련 별대를 창설하였으며, 민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강해군 이후 꾸준히 실시해오던 대동법을 호남 지방 전역에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인쇄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철 활자 10여만 자를 주조시켰으며, 천문 관측법과 역법 연구를 위해 혼천의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론 정쟁이 활발히 일어나 사회 예절이 강조됨에 따라 동성 통혼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또한 정실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친족끼리 같은 붓에 있거나 송사를 맞거나 시험관을 맞는 것을 금지시키는 상피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제주도의 표류에 압류되어 있던 하멜 등 8명의 네덜란드인이 전라도 자수형을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14년간의 억류 생활을 서술한 하멜 표류기와 부록인 조선 국기를 발간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종 시대는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사회적 발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비해 비교적 평화롭고 한가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예론 정쟁은 비록 학문적 사상이 정쟁으로 비하된 대표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론이 이 같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현종 당시가 그만큼 별다른 변란이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종은 남인과 서인의 극단적인 예론 정쟁에 시달리다가 167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종은 부인을 명성왕후 김씨 한 명만 두었으며 근역에서 숙종과 3명의 공주를 얻었습니다. 능은 숭릉으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있습니다. 명성황후 김씨 1642년에서 1683년, 청풍 부원군 김우명의 딸로 1651년 10세의 나이로 세자비인에 책봉되어 현종과 가래를 올렸다. 이후 1659년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에 책봉됐으며 1683년 12월 5월 4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지능이 비상하고 성격이 과격하여 군중의 일을 처리할 때 감정적이고 거친 면을 보였다고 합니다. 숙종 등극 이후에는 공공연히 조정의 정무에까지 관여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1675년 홍수의 편 때는 대신들 앞에 나와 울부짖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능은 숭릉으로 현종과
현종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에 묻혔습니다. 예종 논쟁의 전개 과정입니다. 예송 논쟁. 예송은 현종, 숙종대에 걸쳐 현종과 현종비에 대한 조대비,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싸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학문적 언쟁인 것 같지만 깊이 파고들어 보면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선비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인조는 장자인 소현세자가 죽자 세손이 아닌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당시 왕위 계승법에 따르면 당연히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인 석철이 왕위를 이어했지만 인조는 소현세자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이 법을 어긴 셈입니다. 그런데 효종이 재위 10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를 잇자 이때 효종에 대한 조대비 복상 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자의 가례에 따르면 부모가 죽었을 때 장자는 3년상, 차자 이하의 아들은 기년상, 만 1년상을 치러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서인과 남인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송시열, 송중길 등 서인 측은 조대비는 효종의 어머니이므로 신하를 둘 수 없으며 효종은 조대비에게는 둘째 아들이므로 차자로서 기년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록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종지설 왕위를 계승하여도 3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체의 부정, 적자하면서 장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년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남인의 허적과 윤선도, 소북계의 윤효 등은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를 대하여 3년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즉 이들은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가래에 입각하여 왕이든 일반 서민이든 왕에게 종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수주자학파와 주례, 의례, 예기 등 고례에 입각하여 왕에게는 일반인과 똑같이 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탈주자학파 사이의 인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호학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인과 영남학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인에 의한 일대 학문적 해석 차원의 이념 전쟁으로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 문제도 함께 섞여 있었으니 왕권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송시열의 주장대로 종법에 따라 한다면 원래 왕위를 효종이 아닌 소현세자의 아들이 계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종법을 주장할 경우 효종이 왕위 계승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송시열이 주장한 종법주의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이 제주도의 유배지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종법주의는 해석에 따라 현종의 왕위 계승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송시열의 말대로 기년상, 1년상을 주장할 경우 왕위 계승권이 현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현사자의 셋째 아들, 이때 소현사자의 장자와 차자는 유배지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없었습니다. 석현에게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남인의 윤선도는 이런 논리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송시열, 송중길 등의 서인 세력이 복상 문제를 기회로 역물을 도모하고 있다고 몰아 제거하려 했습니다. 즉 이종, 비주, 종통을 종통과 적통으로 분리해 임금을 비하시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선도의 논리가 송시열 등의 서인들에 대한 모함이라는 탄핵에 의해 윤선도는 기양 조치되고 현종이 더 이상 예론을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함으로써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쟁에서 패배한 남인은 조정에서 발언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남인 유생들의 윤선도 구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조정에서 끝난 예송 논쟁은 지방 유생들의 대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1차 예송은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석견이 죽자 일단락되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송시열과 허적의 정책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송은 누그러졌다가 1674년 정월 효정비 인선왕후가 죽자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래에 따르면 효정비를 장잡으로 보면 기년상이고 1년상이고 차잡으로 보면 대공상 9개월이었습니다. 또한 국조 오뢰이에 따르면 큰 며느리든 둘째 며느리든 모두 기년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상. 그래서 서인 측에서는 이번에도 1차 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을 차자로 다뤘기 때문에 효정비도 차자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공서를 내세웠고, 남인 쪽에서는 효정이 왕이 계승권자임을 들어 장자로 다뤄야 한다는 기년서를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1차 예송전의 반복인 셈이었는데 이 사건을 2차 예송 또는 갑인 예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갑인 예송에서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서인의 내부 갈등에 의한 당의 양분 사태였습니다. 서인으로서는 제1차 예송 때는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현종의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가 돌연 남인 쪽을 응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송시열을 제거하고 서인 정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들은 남인과 연결하여 장자부 기년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현종은 기년설에 손을 들어주었고 마침내 조대비 복제는 기년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은 다시 2차 예송에서 승리한 남인의 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인의 손을 들어줬던 현종이 죽자 송시열은 다시 예론을 들고 나왔고, 부왕의 뜻을 받던 숙종은 다시 예송을 일으킨 송시열 등을 유배시켜버렸습니다. 이로써 남인의 허적, 윤유 등이 정권을 장악하고 서인은 세력이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송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시열이 유배되자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생들이 송시열이 차자 기년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인과 영합하였던 김석주가 이번에는 남인 세력에 밀려 자신의 입지가 위태롭게 되자 다시 서인 세력과 연결하여 허적, 윤유 등을 역모로 몰아 제거하는 경실 대출척이 일어나면서 예송은 비로소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때 숙종은 다시 예론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예송은 이처럼 단순한 복상 문제가 아니라 학문과 사상을 매개로 하는 일대 정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17세기 율곡 학파로 대표되는 서인과 대개 학파로 대표되는 남인이 예로서 다스리는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전개한 성리학 이념 논쟁으로 조선 후기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였던 붕당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 사건이었습니다. 현종 실록 편찬경위. 현종 실록은 총 22권 23책으로 구성되었으며 1659년 5월부터 1674년 8월까지 현종 재위 15년 3개월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찬 작업은 1675년 5월에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정권을 장악하던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자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록 편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1677년 2월에 왕의 독촉이 있자 당상과 낭청을 중원하고 묘사 유파법 오전 7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법을 세워 급하게 진행하여 3개월 만인
5월에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그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4개월 뒤인 9월에 인쇄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편찬에 참여한 인원은 총재관 허적, 군대원을 비롯해서 도청 당상, 도청 낭청 외에 일방, 이방, 삼방 당상관과 낭청 등 도합 6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록은 비록 서인이 다시 집권하면서 개수하여 현종 개수실록으로 재편찬되었습니다. 1680년에 경신 대출촉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당하고 서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자 앞서 편찬되었던 현종실록이 왕의 독촉으로 인해 불과 3개월 만에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 기록되거나 편파적으로 기술된 부분이 있어 개수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숙청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실록 개수청을 설치하고 개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실록청은 대체로 실록 전체의 편찬을 담당하는 도청관과 일방, 이방, 삼방으로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나 현종실록 개수청은 현종대의 시정기가 실록 편찬 당시 세초되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1, 2, 3방을 설치하지 않고 다만 도청과 당상과 낭청만 임명하여 개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사관의 가장사초와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추국 일기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하여 3년 만인 1683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참여한 인원은 총재관 김수항을 비롯하여서 도청, 당상, 도청, 난청, 그 외 도청, 낭청 등 모두 도합 75명이었습니다. 이 개수 실록은 현종실록과 마찬가지로 현종 제2 15년 3개월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고 부록 1척에는 개수된 현종의 행장, 예책문, 시책문, 승룡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수실록은 현종실록과 함께 현종대의 사실은 물론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근본적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종시대의 세계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 청은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의 전역을 장악하여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네덜란드에 의해서 영국의 상선이 통상을 요구해와 유럽과 접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인도에 대한 영국, 프랑스의 침략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프랑스, 영국 등 네덜란드와 해상권 식민지 개척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럽은 뉴턴, 후크 등에 의해서 근대 과학의 기초 이론이 확립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반사, 만환경 등 신문물과 세포학과 같은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8대 현종실록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